배고파 뒤지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죽고 나면 몸뚱아리도 없어질 텐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 한국 선수들이 뭘 가졌는지 봐. 저들이 원한다면 내 몸이라도 주겠어. 24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의 한 선수촌에는 한 독일 여성 대표 선수가 다소날이 선 듯한 날카로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호소하던 그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동료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해당 선수는 한국의 태극전사들을 바라보며 낯뜨거운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올림픽에서의 경기를 앞두고 폭동까지 일으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고 이내 한국의 태극전사들로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스포츠 영양사로 활동 중인 아넬리제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저의 커리어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독일 대표팀 선수단의 영양식단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정말이지 올림픽을 위해 수년 동안의 시간 동안 피땀을 흘려 준비하기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양사라는 직업에 종사 중인 저 또한 굉장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더욱더 좋은 성과를 일구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다면 영양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프랑스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갈았기에 그 감정의 폭이 남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펜싱의 종주국이기도 했고 유럽 중에서도 상당한 선진국에 속했기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국의 태극전사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우리는 프랑스에 도착했고 매우 빡빡하게 체계적인 올림픽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선수들은 기상과 동시에 아침 운동이 시작되고 그 이후 곧바로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첫 번째 오전 훈련 세션과 두 번째 오전 훈련 세션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점심 겸 약 1시간의 휴식과 자유 시간을 주죠. 그 다음에는 오후 훈련 세션을 가지거나 경기를 뛰는 형태로 올림픽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경기나 훈련이 끝나면 회복식을 먹게 되고 부상이 있는 선수들은 치료를 겸하죠.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전략 회의를 가지고 비로소 선수들에게 자유 시간을 줍니다. 이어지는 밤 시각에는 취침 전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취하게 되고 비로소 취침에 이어지는 방식이죠.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일정들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고 그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선수들의 식단을 챙겨야 하는 스포츠 영양사들 또한 덩달아 아주 바쁘고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의 연속이죠. 그런데 저는 프랑스에 도착한 뒤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번 올림픽 경기를 과연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몹시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프랑스에 도착한 선수단과 사람들은 느닷없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가 아니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솔직히 오래전이지만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그리울 정도야. 저의 선수단 중에서는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종목 전환을 통해 하계 종목으로 변경한 선수도 덜어 있었는데 그러한 선수들의 입에서는 늘 한국 평창 올림픽에 대해 언급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며 너무나도 열악한 프랑스의 환경에 불만족스러운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 프랑스 올림픽의 환경 수준이 최악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준비된 올림픽 개최지가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은 선수촌까지 들어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회 조직위에서 제공해주는 셔틀버스나 전용 교통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러한 교통편이 제공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가 오기로 되어 있던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픽업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며 상황을 체크해 보았죠.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장소에 있었고 제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은 바로 해당 교통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처음부터 선수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무더운 날씨 탓에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피어오르는 짜증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마침내 도착한 셔틀버스. 이제서야 한숨 돌리고 빨리 선수촌에 도착하여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나마 솟구치던 짜증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곧바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죠. 버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온도계는 40도에 육박했지만 그 어느 구멍에서도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죠. 과거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의 셔틀버스에서 각종 최신식 버스 기내편의 시스템들이 즐비하고 통풍구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한없이 불어오던 그 버스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처참한 환경의 버스였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해당 버스에는 통풍을 시킬 만한 창문조차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보세요, 기사님. 에어컨도 없는 버스에 창문도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질식해서 열사병으로 죽으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님은 아랑곳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저희를 유별나다는 식으로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기사님은 보안상 그렇게 설계된 것이니 양해를 해달라는 말만 하셨죠. 들리는 후문으로는 다른 국가에서 온 선수 중에서 이처럼 무더운 버스를 이용하다가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선수들을 진정시킨 후 버스가 출발했지만 원래의 예상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수촌의 근처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통 혼잡 탓인 것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된 도로가 이처럼 불규칙적이고 혼잡한지 이 또한 과거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극심한 차이여서 자연스럽게 그때의 올림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불편하고 혼잡한 교통 시스템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물론 올림픽 시즌이라 많은 인파에 영향이 있었고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 전후의 교통 혼잡도 한몫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프랑스 올림픽 대회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나 전용 교통편이 시간표에 맞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운행되는 바람에 선수들이 경기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발생했죠. 또한 교통편의 운행 빈도도 낮아서 선수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선수들이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죠. 경기 일정과 이동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큰 불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자가 원활하게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지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죠. 사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도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장까지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거나 잘 안내되지 않아서 길을 헤매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기다려온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이 타국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인지 말이죠.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와 경기장 간의 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숙소와 경기장 간의 거리가 멀어서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이것은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증가시키고 경기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일부 선수들은 숙소와 경기장 사이의 이동이 너무 길어서 충분한 휴식과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교통수단의 낮은 질로 이어졌는데요. 제공되는 교통수단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거나 좌석이 불편한 경우가 있겠죠. 교통수단의 위생 상태도 매우 미흡하다는 불만도 있었는데 이는 선수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쉬이 여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선수단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이런 반응들은 자연스럽게 과거 동계올림픽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에 의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이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글쎄 18년도에 한국에 안 가봤으면 말을 말라니까. 거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이런 상황은
거긴 경기장도 전부 최신식이고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 특히 빙상 경기장은 정말이지 일품이었지. 게다가 선수촌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 줄 알아? 깨끗하고 편안함 그 자체였어.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쉬는 시간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지. 훈련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데 나는 한국이 그렇게 선진국일 줄 미처 몰랐다니까. 게다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도 한국이 운영 면에서 프랑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어. 심지어 자원봉사자들까지 있었는데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친절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거 봐. 프랑스면 그래도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선진국 아니었어. 그런데 어쩌다가 이 꼴이 되어버린 거야? 2018년 당시에 한국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잖아. 이와 같은 형식의 대화들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거의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선수촌의 숙소. 우리는 제발 이곳만큼은 정상적인 상황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소망은 선수촌 숙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죠. 저게 대체 뭐야?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침대라고 놔둔 거야? 이게 무슨 침대야, 골판지지. 나 참 아무리 선수들의 성관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불편해서 잠이나 잘 수 있겠어? 일본에서도 예전에 시도했다가 엄청나게 욕먹었던 그거 아냐 이거? 숙소에는 선수들의 방에 골판지로 만들어진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해당 침대의 불편함에 많은 선수가 불만족을 드러냈죠. 엉성하게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비롯한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의 청결 상태가 아주 개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의 청소 상태가 얼마나 불량한지 곰팡이와 먼지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숙소의 청소 주기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보였죠. 이러한 숙소의 청결 상태는 선수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최 측에 이야기를 했으나 다들 그렇게 사용 중이니 그냥 생활하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받았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소에는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부족했고 있는 시설들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를테면 에어컨이나 난방 온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선수들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서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소통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숙소로 제공되는 방들이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개인 공간은커녕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었죠.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방음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외부 소음이나 다른 방에서 나는 소음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선수들도 속출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입이 아픈 지경이니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자 그야말로 컨디션이 최악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을 생각해본다면 너무나도 차이가 극심했죠. 한국은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한 엔터 시설들도 즐비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선수들도 자칫 열악해질 수 있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나고도 한국에 남아 쉬이 않은 여운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하고 떠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경력이 있는 선수들은 이번 프랑스 올림픽도 여차하면 여행을 즐기다가 돌아가기 위해 그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왔지만 해당 선수들은 이곳에서의 단 하루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이참에 자신의 경기 일정이 끝나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선수까지 나왔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총괄 영양사로 이곳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성적이 나빠진다면 저에게도 그리 좋은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선수들의 식사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쏟아부어야 했는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아하니 그마저도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식당에서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이거 썩은 거 아냐? 야, 먹지 마. 영양사님 불러오자.
그렇게 선수들의 부름에 응한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해당 음식들을 보았고 결국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리고 말았죠. 해당 음식은 기본적으로 주최 측에서 제공되는 음식이었는데 딱 봐도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음식에서는 이상 야릇한 냄새가 풍겨왔는데 상한 음식에서 나는 독특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것이었죠.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였고 초반에는 파리에서 제공되는 음식들로 영양 구성을 하려고 했던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이 이따위니 다른 음식을 찾아봐야 했지만 아직 준비된 음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러한 당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은 비단 우리 선수들만의 일은 아닌 듯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해당 음식을 제공받고 찜통 무더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음식 중에는 상한 음식들이 생겼고 그들 역시 이를 알아차리고 식당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고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입 베었다가 곧바로 뱉어내고 쌍욕을 짓거리는 선수들부터 음식을 집어던지는 선수까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단의 신선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조리되지 않아서 맛이 없는 것은 기본이었고 선수들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식단이 제공되고 있었죠. 주최 측에서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식단을 짰다고 하지만 올림픽을 주최하는 곳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저해하는 이러한 식단을 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죠. 이 또한 한국 평창에서 제공된 각종 만찬을 생각해본다면 극심한 빈부격차라고 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을 하는 선수 중에서는 채식주의자나 비건, 글루텐 프리 등의 특정 시기 요구 사항을 가진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식단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었죠. 게다가 식사 시간이 선수들의 경기 일정과 맞지 않아서 식사를 제때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 전후의 에너지 보충에 어려움을 초래하기에 그야말로 선수들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부분이었죠. 상황이 이리 되다 보니 이곳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식사와 먹는 음식에 관련된 일은 많은 사람에게 예민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운동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성과를 일구어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이대로면 많은 선수가 평소에 기량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인하여 좌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우리 독일 대표팀의 경우만 보더라도 벌써부터 얼굴에는 폐색이 짙어진 선수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좌절감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식단에는 다소 특이한 국기를 지닌 선수단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특이한 국기는 저에게도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모양을 지니고 있었죠. 순수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을 바탕으로 국기의 중앙에는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태극 문양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양은 우주와 자연의 조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듯 했죠. 그리고 중앙의 태극 문양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사괴는 건, 곤, 감, 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4개의 괴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했고 우주의 모든 현상과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었습니다. 이토록 특이하고 복잡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국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국기였습니다. 국기만 보더라도 태극과 사괴의 조합은 우주 만물의 균형과 조화를 표현하는데 이는 한국인들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듯했죠. 그들의 입장은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사냥터에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죠. 일명 태극전사라고 불리는 그들은 식당의 한켠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선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번 프랑스 올림픽은 최악의 올림픽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극전사들의 주변에는 갑자기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몰래 힐끗거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대놓고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놀란 타국 선수들은 급기야 태극전사들에게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며 아양을 떠는 자들도 나타났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파악한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마리의 플란다스의 개가 되어버릴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저도 모르게 침샘이 폭발했거든요.
태극 전사들은 이미 이곳에서 제공해주는 식사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그래서인지 그들은 별도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꺼내놓았는데, 우리 모두는 그것들의 정체를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내 그곳에서 풍기는 미칠 듯한 풍미와 향기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다가갔던 것이었죠. 한식으로 보이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들만의 식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 딱 봐도 제가 잘 아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것을 보는 순간 침샘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거 불고기 아냐? 나 저거 한국에서 먹어본 적 있어. 저거 진짜 미친 맛이라고. 아, 침 나와 미치겠네. 이미 그 음식의 정체를 알아챈 다른 선수 중에서는 이미 눈에 광기가 어려 태극 전사들의 도시락을 탐내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뽀얀 쌀밥에 양념이 잘 배어있는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밑반찬까지. 한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이 음식들은 그 맛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주 최측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때문에 폭동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분위기는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태극 전사들은 한국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저 도시락이 그 믿기 힘든 놀라운 음식들이 제공된 그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수 중에서는 한국의 태극 전사 덕분에 포기했던 올림픽 경기를 무사히 치르게 된 선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단이 입에 맞지 않고 형편없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와 친분이 있던 한국인 선수가 해당 선수의 이러한 불편함을 알게 되었고, 그 선수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주더군요. 자기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타국의 선수에게, 어쩌면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는 선수에게 그런 선의의 마음을 쓴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단은 한국 선수의 배려와 은희 덕분에 무사히 경기를 치렀고, 남은 일정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은 내부에서 일어난 비공식적인 일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메달을 획득하길 바랍니다.